안녕하십니까. 수학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고3 친구들이 드디어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가 26일 날 치러졌습니다. 아무래도 방학 동안에 제대로 된 수능 공부를 처음 하고 본 시험이라서 어머님들께서도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매년 이렇게 고3 친구들 강의를 진행을 하지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아무래도 특성상 방학 때 지금 이 산모 결과가 좀 안 좋았다고 해서 방학 때 놀았구나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원래 과목 자체가 결과가 드러내기까지는 학생들마다 조금 개인차가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동안 노력한 것만큼 또 그 이상의 결과를 낸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제가 봤을 때도 이 친구는 더 맞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꼭 아셔야 될 게 이 산모 결과가 수능 시험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2학년 모의고사만 준비를 하다가 3학년 형태로 본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다라고 봐주시고 오늘 이 본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작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함께 열심히 해서 수능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부분, 이 성장해가는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좀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부모님들 모셔서 설명회를 하면 너무 좋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바쁘시고 저도 요즘 이제 내신 대비랑 수능이랑 수업 일정이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산모 분석 설명회를 한번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계속 아이들 모의고사 보면서 부모님들 궁금하실 만한 사항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촬영해서 꼭꼭 계속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모의고사 일단 난이도 및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 출제 범위가 공통 부분 22문항은 실제 수능과 동일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 범위로 출제가 되었고요. 조금 특징이 선택 과목이 1단원 전체도 아니고 이제 보통 선택 과목들이 크게 대단원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단원 3개 중에 한 단원도 아니고 그 한 단원의 소단원 1단원이 수능 시험 범위에 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적은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 1-1단원이 전체 중요도로 봤을 때 가장 그 중요도가 좀 낮은 부분이에요. 이제 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 부분이 조금 아이들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1-1단원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범위가 좁아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지엽적으로 출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선택 과목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절대로 수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점수를 가지고 정말 수능도 이렇게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험 범위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항별 문제수 보통 우리가 이제 수원 수투 시험을 보면 이제 골고루 단원별에서 이렇게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수학2 같은 경우에 다른 때 모의고사에 비해서 함수의 극한 연속이 조금 적게 출제되었고요. 확실히 미분과 적분법 파트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2가 조금 약한 친구들은 공통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예상 등급 컷이에요. 오늘 날짜 기준 EBS에서 제공된 예상 등급 컷을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미적분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셔야 돼요. 1등급 컷이 79점, 68, 59, 45 이렇게 가고 있고요. 확률과 통계는 83, 73, 64, 49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 예상 등급 컷은 작년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조금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게, 비슷한 난이도로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예상 등급 컷이기 때문에 실제 등급은 여기서 1, 2점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작년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슷하게 좀 출제가 되었어요.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요. 공통의 밸런스만 보면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좀 비슷하게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 작년 3월 모의고사하고 비교했을 때도 역시나 조금 유사한 형태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학년 친구들은 3학년 시험이 첫 시험이잖아요. 2학년 때 모의고사보다는 학생들 자체도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의 분포가 보통 보면 객관식에서 끝부분, 주관식에서 끝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다시 모의고사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3개 부분으로 늘어난 느낌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통 부분에서는 객관식 마지막 부분, 주관식 마지막 부분, 그 다음 선택 과목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3파트가 어려운 부분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모의고사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간 배분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도 3월 모의고사 보러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능날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모의고사 루틴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만큼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서 공통과 선택의 전체적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됐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2학년 때 점수보다는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친구들도 좀 있을 거고요. 아마 또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조금 빠르게 나타난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공통 부분에 있어서는 잘 본 친구들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얻은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런 좀 개인적인 차이들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통 과목은 비슷하게 출제됐지만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확실하게 예전보다 어려웠다라는 거. 저도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23번부터 30번까지 8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원래 28, 29, 30번이 4점짜리로 3문항이 좀 어렵고 27번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이 한 25번, 그러니까 3점짜리 정도의 문항에 4점 난이도, 예전에는 4점 정도의 랭킹이 되었을 것 같은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 선택 과목을 풀었을 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로도 미적분 공부를 안 한 게 아닌데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조금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당황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확률과 통계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점짜리라고 해서 우리 보통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이 3월 모의고사가 좀 3점이지만 약간 4점 같은 문제들이 조금 다수 좀 분포가 되면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고, 이것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거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고난도 문항 공통 부분에서 좀 뽑아보면은요 14번 문항과 22번 문항이 가장 어려웠던 변별력 문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4번 문항은 적분 관련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 식이 주는 메시지를 좀 체크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추론 문항이 특히 많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추론 문항들을 정답률을 높이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어떤 강의를 듣는다던가 그냥 어떤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 추론 파트가 바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지속적인 훈련, 연습을 통해서 정답률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번 또한 미분 가능성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좀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접근이 가능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 두 문항은 버리고 가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문제 버려도 1등급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1등급을 받으려면 이런 문제까지도 좀 도전해보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득점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쨌든 이제 3학년 모의고사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들이죠. 네, 11에서 15번, 20에서 22번, 28에서 30번을 뚫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4점짜리 문제를 뚫는 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강의를 듣거나 어떤 문제를 푼다고 해서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다뤄가면서 아이들 자체의 사고하는 힘이 커져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머님도 궁금하신 게
그럼 이게 정말 시간을 들인다고 분명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냐라고 물어주신다면 저는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1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결과가 좀 나오는 그런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아이들이 열심히 잘 따라온다면 분명히 점수는 훈련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게 갑자기 한두 달 연습해서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은 3월이니까 네, 지금부터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정규 수업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필수적인 아이디어를 기준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실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테스트에 계속적인 이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넣으면서 계속적으로 수능까지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아이들이 보고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보는 시험 점수는 그 결과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의 복습 문항, 뭐 예를 들어 숫자만 바꿔내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 시간마다 요 주요 포인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훈련하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수능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했을 때 반드시 수능에서는 가장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치의 의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수업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출을 통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학 때도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강의를 했는데 이게 또 제가 수업을 하는 것과 아이들이 체화하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4월, 5월, 6월은 아무래도 이제 1학기 내신도 같이 있으면서 수업이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좀 이 아이디어로 알려주는 접근 아이디어를 알려준 걸 가지고 좀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산모 활용 전략 및 이후 학습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택 과목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선택 과목 점수는 지금 정말 3월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범위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지금 이 점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문제도 볼 필요가 없이 버리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3월 모의고사의 선택 과목의 범위는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미 뭐 산모를 내신에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산모의 문제들을 변형한 형태로 출제하시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으니만큼 산모 피드백, 그러니까 점수와 상관없이 틀린 문항에 대해서 피드백은 반드시 확실하게 해 주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무래도 겨울방학 때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월 모의고사 점수로 뭔가 수시 정시를 결정하시려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수학을 가져갈까 버릴까를 이미 3월에 결정하시려는 분, 저는 매우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사고방식이 노력을 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반드시 그 노력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요즘은 사실은 대학 수가 더 많고 인원 모집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점수에 맞춰서 가려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나를 성장시켜서 내가 조금이라도 가고 싶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진학을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후회가 안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짰을 때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뭔가 기준을 잡기에는 시험 자체도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잡기에도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시기적으로도 아직은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이 3월 모의고사는 정말 말 그대로 수능 1년 레이스의 시작점, 그래도 수능 공부를 조금 하니까 요 정도에서 출발하는구나 정도로만 잡아주시고 앞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해가는 이 모습들을 지켜봐 주시며 그래도 그럼 어느 시험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좋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물어주신다면 평가원 시험, 네, 그래도 최소 6월 평가원까지는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4월은 어쨌든 내신 준비에 조금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 내신 범위 중에서 수능과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에 굳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뭐 시간을 쏟을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래도 수능과 범위들이 겹치는 과목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하고요.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겹치는 범위에 한해서는 조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머님들도 아시지만 겨울방학과 3월은 모든 고3 친구들이 마음을 새로이 하고 열심히 출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가장 흐트러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예요. 왜냐하면 1, 2학년 때 내신 시험을 한번 치르고 나서 쉬는 습관이 몸에 좀 배어 있어서 3학년이어서 마음이 불안하지만서도 나는 좀 쉬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휴식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무리하게 밖에 나가서 논다던가, 굉장히 좀 이 휴식의 날짜가 계속 지속이 된다던가, 막 쉬는 날이 막 어떤 친구는 보면 시험 중간고사 끝나면 막 한 2주를 휴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잽싸게 다시 수능 모드로 돌아와서 정상 페이스로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뭐 하루 정도 휴식도 조금 숙면을 취한다던가, 맛있는 거 먹고 좀 숙면을 취하는 선에서 정말 신체적 충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휴식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수능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이 텐션을 좀 잡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요, 사실 이렇게 잽싸게 다시 수능 모드로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그냥 학원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최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여기 학원에서 수업 지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월에는 일단 내신 대비에 조금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시 친구들은 그래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1회 정도 공통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수업 시간표를 조금 안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공통 수업은 목동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2시에서 5시 반, 그 다음에 강서관에서는 매주 금요일 6시 반에서 10시까지 공통 수업 진행하는데요. 현재는 지금 수학 1 기출 분석, 반드시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 위주로 아이디어를 좀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알려주고 그걸 체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는 5월부터는요, 수학 2 기출 분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월, 6월에는 수 2를 중심으로 기출, 6월 평가원 기점으로 전체적인 기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경우는 확통 같은 경우에 물론 내신과 수능을 모두 커버하지만 4월에는 조금 내신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동관에서는 화요일 6시 반에서 10시, 그 다음 강서관에서는 2시에서 5시 반 일요일마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적분도요, 목동관은 목요일 6시 반에서 10시, 강서관에서는 수요일 2시에서 5시 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적분도 역시 내신 준비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대비도 다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마 이제 3학년들은 내신이 학교별 내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다들 EBS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일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변형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신 대비 함께 제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리닉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실 때 보면 여기 목동 강서권 뭐 이런 학원들 보면 클리닉은 그냥 대학생 알바 아니면 수능 1등급이었던 대학생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클리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 클리닉 부분도 조금 강화를 올해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 강사, 강사 경력이 거의 한 15년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정말 하나하나 어디가 부족한지를 좀 아이들마다 분석해주고, 이 클리닉 시간마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닌 정말 뭐라도 하나 더 얻어갈 수 있게끔 제가 클리닉도 신경을 좀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장에 오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현장 수업만큼이나 클리닉도 절대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리닉 수업까지 함께 해서, 요즘에는 사실 또 막 강의만 해가지고는 아이들 점수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 피드백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클리닉 시간까지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아마 이거 잘 이용하면 수능도 내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점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강의력과 콘텐츠는 뭐 자부하고 있고요. 거기에 꼼꼼한 전문 관리력, 팀 JDS까지 같이 합쳐져서 저는 반드시 목표 등급을 이루어내리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제 아이들을 끌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조금 이제 1년을 이렇게 하다가 항상 보다 보면 문제는 뭐 강의력이나 컨텐츠나 관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또 모의고사도 보고 나면 아무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한없이 또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1년 동안 제가 우리 3학년 친구들 데려가면서 이런 좀 멘탈까지도 같이 잘 케어해서 정말 수능날 목표하는 등급,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과에 딱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학력평가 분석 영상 촬영해 봤고요. 또 이후에 모의고사 볼 때마다 현장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어머님들께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